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일 고3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어서 선생님이 작년 고3 3월 모의고사에서 실수가 제일 많았던 5가지 유형을 빠르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은 내일 실수가 조금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내일 시험 꼭 잘 보시고 이 영상 도움이 됐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총평과 해설 강의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실수가 가장 많았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늘 실수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요. 딱 평이하게 쉬운 4점으로 나오는데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는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10번 문제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게, 자, 일단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원점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점이 원점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속도가 각각 얘네들이래 V1, V2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 2점 PQ가 다시 만날 때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줘요. 때라는 거는 이제 뭐죠? 시각이야, 시각.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위치 상황, 속도 상황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시간을 구할 수 있게 문제에서 문장으로 주어집니다. 그때 P가 움직인,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놓고 넘어갈게. 자, 우리 위치 3가지가 있었는데 뭐 있었죠? 자, 일단은 위치 변화량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기억나니? 위치 변화량이라는 거는 A부터 B까지 속도를 정적분한 것을 우리가 위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은 위치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위치는 뭐였어?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죠.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은 처음 위치가 대부분 원점이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어차피 0이니까 안 더하다 보니까 안 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동거리 있었죠. 자, 이동거리는 뭐죠? 속도를 우리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이 3가지 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다시 만나야 되니까 다시 만난다는 거는 뭐예요? 위치가 같다. 위치가 같아야 만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P의 위치를 XP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위치가 0이고요. 0 플러스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3t 제곱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dt. 그 다음에 x q라고 하겠습니다. xq도 처음 위치는 0이고요. 0부터 t까지 뭐예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6d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같다는 거는 이 두 식이 같은 시간을 찾아주시면 되죠. 자, 적분을 해보시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해서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은 t로 묶을 수 있고요.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제곱이어서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이 t를 만족하는 거는 식을 만족하는 거는 0, 5월,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다시 만난다고 했으니까 0초 아니죠. 0초는 처음 시작할 때고 마이너스 2초 이런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다? 4초다. 자, 4초 했으니까 이제 우리 뭐 해주시면 돼요? 0부터 4까지 이동 거리니까 얘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 주시면은 3에서 부호가 바뀌니까 얘를 0부터 몇 가지? 3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6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때는 그대로 양수니까 3부터 4까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이번에? 2t 마이너스 6 dt다. 해서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는 구조가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우리 이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실수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오답률이 거의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오지선다에서 오답률이 70% 가까이 된다는 거는 정말 많이 틀린다는 얘기야. 근데 어려워서 틀리는 건 아니잖아? 왜 틀리는 거야? 실수해서. 그래서 우리 이 개념, 아까 정리해준 위치 변화량, 이동거리, 아직 헷갈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건 꼭 나오는 문제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 네,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잘 체크해 보시면 A, B의 2배가 BC다. 그 다음에 코사인 A, B, C가 마이너스 8분의 5다. 그 다음에 삼각형 A, B, C의 외접원이 1, 5다. 자, 그 다음 O 위의 점 P에서 삼각형 PAC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Q라고 할 때 QA의 길이가 6루트 10이다. 자, 그러면은 AC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P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되죠? 네. 얘네들이 뭐 할 때? 얘랑 얘가 평행할 때 이때가 제일 멀 거 아니에요. 얘가 뭐가 된다? Q가 된다. 이게 Q고요. 그럼 여기 길이가 네. 여기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지금? 6루트 10이라는 거야. 근데 뭘 구하래요?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사인 법칙 써야 되겠죠. 자, 사인 법칙에서 CDB 각을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BC 길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자, Q, 아까 최대인 상황이 한 이쯤 있다고 했죠. Q고요. Q. 네. 최대인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네,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길이가 아까 6루트 1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있죠.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얘는 뭐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코사인 법칙 하시면 6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6루트 10의 제곱 몇이죠? 360입니다. 플러스 360 빼기 2 곱하기 네, 6루트 10 곱하기 6루트 10 그럼 또 360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자, 우리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았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었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은 일단 플러스가 되겠고요. 네. 계산해 주시면 720. 그 다음에 빼기 720 곱하기 8분의 5가 됩니다. 그럼 722 얘네들이 묶어서 빼주시면은 뭐가 돼요? 720 곱하기 8분의 3이겠죠. 720 곱하기 8분의 3이다. 그럼 약분 해주시면 92고 네, 선분 AC의 길이가 루트 270이다 라고 나오겠죠. 자, 루트 270이죠. 루트 270은 몇이에요? 루트 270은 네 3루트 30이죠. 3루트 30이다. 그래서 여기 AC의 길이가 3루트 30이라는 걸 구했다. 그럼 여기 이제 뭘 구해야 되냐? AB랑 BC가 길이가 2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미지수로 설정을 해서 K, 2K 설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삼각형 있죠? 네, 요 삼각형 가지고 코사인 법칙 해주시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K가 나오겠죠. K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그 다음에 빼기 K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시면은 K가 나와요. 선생님 그럼 K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해야 되니까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2K가 2R이다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꼭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꼭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같이 볼 건데
얘는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먼저 fx가 2차 함수고요. gx가 삼각함수야. 그쵸? 그럼 f 합성 gx는 gx다 해서 여기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건 ft는 t다 라고 치환을 먼저 해보는 거야. 그래서 gx를 뭘로 치환한 거예요? t로 치환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t가 되는 값을 찾을 수 있거든? 왜냐면 ft가 2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t여서 넘겨서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이다 하면은 인수분해가 예쁘게 돼요. 2t, t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t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뭐예요? 결국에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네, 모든 실수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합을. 자, 그러면은 일단 네, 주어진 범위 한번 체크해보고 0 이상 12 미만 이런 미만인 것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 코사인 함수 보시면은 주기가 우리 구할 수 있죠. 주기 어떻게 구했죠? 3분의 파이 앞에 x 앞에 붙은 3분의 파이 해서 이거의 절대값분의 2파이가 주기였습니다. 자, 그럼 3분의 파이 분의 2파이가 주기니까 주기가 몇이죠? 주기가 6입니다. 주기가 6. 자, 주기가 6이면은 0부터 12까지 코사인 그래프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온다. 2개.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네, 0부터 12까지 2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여기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가 되는 거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 되는 거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1과 2분의 1 해서 우리 얘네 더해야 될 게 뭐다? 네, 요 6개의 x좌표의 합이다. 자, 근데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코사인 자체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0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마디니까 여기가 x가 몇이야? 6이죠. 6. 자, 그럼 얘네들의 중점이 6이야. 그럼 이 둘이 더하면 몇이야? 이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6이죠. 그러면 얘네들의 합이 몇이죠? 네, 12입니다. 얘네들의 합이 10이다. 12. 12. 자, 얘네들의 합도 10이고요. 얘네들의 합도 10이다. 그래서 12 더하기 12. 그래서 12가 30 다 더하면은 36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칭성 때문에 얘네 둘을 네, 중점의 좌표가 6이니까 둘의 합을 절반이 6이다 해서 둘이 더한 게 12. 얘 둘이 더한 것도 12. 얘 둘도 더한 것도 12. 해서 모든 x값의 합이 몇이다? 36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특수각이니까 다 구할 수 있긴 하죠. 근데 만약에 특수각이 아니고 3분의 1이다 하면 대칭성을 잘 활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안 틀리게 좀 해주세요. 오답률이 높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21번도 되게 많이 틀렸었는데 2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y는 ax제곱 플러스 2랑 y는 로그 ax 플러스 2가 만나는 점, 이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을 a, b래. 자,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2분의 19, y좌표가 넓이가 2분의 121파일 때 a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최근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렇게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게 둘이 역함수 관계인지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y는 ax제곱은 우리 이건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뭐죠?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네, 얘네 y는 x 대칭이야. 역함수 관계여서. 그쵸? 자, 근데 얘네들은 지금 y는 ax가 아니고 잘못 썼네요. 자, 여기 플러스 2가 된 거거든? 그럼 얘네들이 지금 둘 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된 거야. 자, y는 ax제곱 로그, 그 다음에 y는 로그 ax가 y는 x 대칭이었는데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네, 얘네 두 개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일까? 얘네 둘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 같다고 무지성으로 역함수 관계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역함수라고 하면은 틀려. 그럼 역함수가 아니고 뭐야? y는 x 플러스 2 대칭이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도 되게 유의미한 걸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뭘 찾아낼 수 있냐? 뭘 찾아낼 수 있냐? 자, y는 x 플러스 2 하고요. 두 식이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두 식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자,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해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대. 자, 근데 y는 마이너스 x랑 얘네들은 지금 뭐야? y는 마이너스 x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쵸?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기울기가 뭐든지 간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왜냐면 서로 90도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빨간색 직선도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이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도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a랑 b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대칭점이 될 수밖에 없다. 대칭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얘네를 지름으로 하는 뭘 만들었대요? 원을 이렇게 만들었대. 자, 원을 만들었더니 중심의 Y좌표, 얘가 2분의 19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몇이다? 2분의 121파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넓이가 2분의 121파이다로 내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야? 반지름을 알 수 있죠? 루트 2분의 몇이야? 11이 반지름이야. 루트 2분의 11. 자, 그래서 내가 지금 A랑 B 얘네들만 따로 떼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A, B. 그 다음 얘네들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 중심에 Y좌표가 나와버렸어. 몇이래? 2분의 19래요. 2분의 19. 자, 그럼 얘는 어디 위에 있는 거죠, 지금?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으니까 x좌표도 나와버려요. 2분의 15, 2분의 19.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복잡하게 뭘 미지수를 잡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냐? 이거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예요? 반지름이니까 여기 길이도 같죠?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1대2 닮음이에요. 쌤, 그거에 왜 나오나요, 갑자기? 여기 지금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알거든. 루트 2분의 몇이에요, 얘가?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1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 길이, 이 세 개 길이를 다 똑같잖아, 그쵸? 알 수 있겠죠? 그럼 몇이야? 1대 루트 2니까 여기다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여기 길이가 2분의 11이다, 한 칸이.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A좌표를 내가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1만큼 뒤로 가면 돼. 그럼 몇이야? 여기서 빼면 되죠? 2분의 4, 2죠. 자, 2분의 11만큼 올라가면 돼. 여기다 더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2분의 4만큼, 11만큼 빼고 2분의 11만큼 Y좌표는 더해주시면 됩니다. 2,15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대입하시면은 Y는 어디에다 대입하자? ax제곱 플러스 2에다가 이게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자. 그럼 몇이에요? 15는 a제곱 플러스 2다. 그래서 우리 답이 몇이다? 13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런 대칭성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대칭성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네, 얘네들도 꼭 풀어보고 네,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번 한번 볼게요. 이건 미적분 내용이긴 한데 확 통하는 친구들도 알고 있어야 돼. 수원의 내용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야. 이거는 진짜 해마다 고3들이 진짜 많이 틀려. 왜냐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미적분은 한 번 했을 거고 그럼 앞부분인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가 이제 헷갈릴만 할 때쯤이 된 거야. 물론 공부 열심히 했으면은 지금 수열의 극한 급수도 다시 열심히 했겠죠? 근데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야? 부분합이 주어졌을 때 처리하는 방법. 뭐야? 우리가 얘를 SN이라고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잘 풀어요. 왜냐면 SN이 뭐다라고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었잖아. AN이 뭐다? S1. 언제? N이 1일 때.
그 다음에 sn 빼기 sn-1이다. 언제? n이 2 이상일 때.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사실 sn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식이 나왔다 하면 뭘 할 수 있다? n번째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의 제곱 해서 n 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다. 그럼 우리 이거 제일 먼저 뭐 하죠? n에다 1 대입하죠. n에 1 대입하시면 몇이야? a1, b1 제곱이 몇이다? 3이다. a1이 3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b1이 1이다. 왜 b1이 1이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 n이 2 이상일 때는? 네. n번째 항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여기에다가 n-1을 대입해서 빼버리면은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버리면은 n번째 항만 남는다. 그럼 뒤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네, n-1을 대입해서 둘이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n이 2 이상에서 an, bn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얘가 n 세제곱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시면 몇이야? 플러스 1 플러스 3 해서 일단 똑같은 거 마이너스 n 플러스 3 지워버릴게요. 얘네들이 빼주시면은 n 세제곱도 지워지고 뭐만 남는다? 3n 제곱 빼기 3n이 남는다. 네, an 곱하기 뭐가? bn의 제곱이. 자, 우리 an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 an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3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bn 제곱이 몇이다? 네, 3n 마이너스 n-1이다. bn 제곱이 n-1이다. 그럼 우리가 bn이 몇이다? 루트 n-1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b2n 구할 수 있죠? 몇이에요? 루트 2n-1이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내일 시험 꼭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뭐 산모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산모는 의미 없는 시험이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험 자체가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